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유튜브는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튜브가 바로 단기에 돈이 되기에는 사실상 내가 영향력이 있던지, 뭐가 그 시대의 타이밍이 맞던지, 뭐 하여튼 그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시간 그냥 금방 뭐 10만, 20만, 100만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특히 연예인들이나 그런 규모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는 규모경제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모경제를 나중에 가더라도 첫 1단계는 그냥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것에서는 사실상 이 유튜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말빨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메타인지가 좀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좀 주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또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얻는 것들, 그러니까 다각화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한 행동들 속에서 또 대중들의 그런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은 유튜브를 하더라도 또 결과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뭐 몇천, 몇만, 몇십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현금으로 이제 소득을 벌어들이는, 매출을 벌어들이는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저의 사례는 아직 아니니까, 아이스간 대표님도 몇백 명, 500명이었을 때 억대 연봉을 달성하셨다고 그랬나? 그랬고, 그리고 저희 PCM의, 저희 수강생, 평생 제자인 분도, 지금 한 500에서 600 그 사이, 거의 600 다 되시는데, 하루에 그 문의가 두 개, 세 개씩 계속 온다라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그런 사례가 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진짜 많은데도 소득이 없고 항상 뭐 이게 비용만 많고 적자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한다면 내가 구독자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을 달성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구독자 많은데 그냥 소득은 그냥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잠깐 바짝이거나, 뭐 그걸 원하는지. 우리는 전자를 원하잖아요. 구독자 수와 별개로 상관없이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건 저는 그 장인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기술력, 그다음 그만한 실력, 그다음에 그만한 설득력, 그리고 또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는 과정에 유튜브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유튜브 조회수, 뭐 유튜브 뭐 구독자 수에 늘리는 거에 너무 또 이렇게 보여져 있는 거에 너무 혈연이 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장인 경제 내가 내실의 안에 기술력을 탄탄하게 채워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단단하게 채워야 하는 부분들을 내가 하지 않고 너무 그 바깥에 보여져 있는 것만 또 신경을 쓰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그 위기나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사람 안에 그게 탄탄해요. 이렇게 막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진짜 안티프레질적이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욱 단단하고, 그리고 또 용기 있고, 그리고 또 기술력이 우선 탄탄하죠. 아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돈을 따라온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그만한 가치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돈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건 그거를 일회성과 운이 아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운으로 벌거나 맨날 이제 못 벌을까봐 불안불안해 하거나, 근데 나도 그냥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됐어. 보단 내가 수치적으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명을 고객을 만났어? 그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몇 명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수치와 데이터가 이게 나와 있으면, 내가 한 조절해서 내가 오늘은 욕심을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이 정도 이렇게만 일을 하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양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그 탄탄해지기 전까지 그 기술력이 될 때까지 내가 뭐 머리로 알았던 것들이 알 때까지 계속 양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걸 못하는 이유가 중간에 감정이 올라와서 겁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 생각이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또 들겠고, 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야 너는 이거 안 맞나 봐. 이런 생각들도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던지 아니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양을 늘려서 내가 계속 그 실수 속에서 계속 이게 왜 못 되면 안 되는 건지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인 자신 스스로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너무 강한 사람한테 내가 약하구나. 뭐 예를 들어 너무 또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게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푸시를 못 하는구나. 내가 클로징을 더 못 하는구나.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또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그냥 고지고대로 또 믿어버리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 해야 할 말만 또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했고 경청하지 못했구나. 이게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거절들을 많이 만나고 또 내가 어떤 거절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이야기를 못 하는구나. 그 데이터들을 나오기 위해선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용기고 그거가 장인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반복되는 걸 해야 하는데요. 사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이 반복하는 걸 못 해요. 왜냐? 자꾸 이유들이 생겨.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 그래, 그게 다 당연하다는 이유로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진짜 많이 늘려야 돼. 근데 그 양을 목표를 정했잖아요. 사실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확인을 계속 사살을 해요. 본인이 확인을 해요. 그럼 못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앞전에 한 5분, 10분은 장코를 나왔는데 만약에 못 잡았어. 그럼 빨리 패스하고 또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일어나서 뭔가 딴짓을 한다거나 잠깐 핸드폰을 잠깐 만진다거나 막 다른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늘리는 것에서 집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되면 그 안 되는 그 전 단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발견했잖아요. 그 안 된 이유를 발견을 그 다음날 수정해야 돼.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2시부터 10시, 3시까지, 4시까지, 5시까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콜만 한다. 그 콜을 그냥 무조건 한다. 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런 식으로 양을 늘리는 거고, 이제 고객을 만약에, 뭐, 4-5개 상담을 잡았어. 5개 잡았는데, 그 앞전에 상담이 너무 진짜 쪽팔리게 너무 못했어. 말조차도 못하고 왔어. 그것도 빨리 패스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 사람이 사실 제가 좋았던 건 상담을 다녀오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피드백이에요. 그 사람의 피드백. 오늘 상담을 통해 당신은 어떤 거를 느꼈고, 어떤 걸 배웠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뭐, 믿음이 안 간다.
뭐 처음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좀 생각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피드백들을 내가 잘 갖고 있어서 이 처음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지? 그 보완하는 것들을 그 다음 거로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양으로서 늘어나는 거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도 수정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또 다른 거절들과 또 다른 실패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 실패 사례들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돼요? 또다시, 아, 얘는 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감정은 사실 여러분, 아,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안 되니까.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 그 우선은 상담을 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콜드콜을 해서 잡았어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간 거야. 그거 잘했죠. 그리고 상담을 가서 거기서 못했어. 잘 못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되게 뭐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저처럼 뭔가 제안하러 가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막 100% 반긴 사람 없어요. 그냥 막 빨리 말하고 가라 막 이런 제스처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기억까지 하고 있고, 잠깐 좀 사람이 많아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가 베이커리 카페였거든요. 차 한 잔 주시면 차 한 잔 이거 잠깐 드시고 계세요. 죄송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다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분들은 사실상, 이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대뜸 무언가 제안하러 오는 사람한테 우리는 막 팔 벌려서, 우리 한국 특성상 팔 벌려서 좋아요 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케이를 했던 사람이고, 그 기회가 내가 왔고, 그 기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진솔된 소통을 나누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건 내 역할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작업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교육을 보고도 그래요. 그때만큼은 진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해요. 근데 막상 또 그게 훈련들이 되어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훈련 속에서 그렇게 내가 이제 그려놓은 이제 변화되는 막 이제 뭐 예를 들어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이끌으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고객한테 받았던 피드백은 되게 좀 자신만의 색깔과 좀 본인만의 그 고집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게 좋았던 건,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가 자꾸 내 페이스를 잡고 있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좀 유연한 것에서는 좀 멀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좀 자신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으로 저는 이제 받아줘서, 왜냐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더 유연성 있게 말할까 생각을 했던 게, 그분은 이게 요즘 너무 이제 막 사기를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업에서 와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냥 빨리 본론만 얘기하고 가세요라는 그
그런 제스처가 딱 느껴졌고, 말로도 그냥 오신다고 했고 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오라고 했다 이러면서 자세도 막 이렇게 좀 옆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다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좀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해결 속에서도 궁금은 해. 그러나 이제 그거를 설득 나가서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 키워드가 그 고객의 문제점, 그러니까 고객과 소통하는 것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이 없냐. 클로징률도 물어봤어요. 너가 10명 중에 몇 명을 클로징 하느냐. 그랬더니 뭐 8, 90%를 클로징을 한대요. 그리고 본인만이 그 엄마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엄마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본인은 피드백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건 그 앞전에 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던졌고 그 던진 것에서 이분 자세가 좀 이렇게 풀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다른 이제 피드백을 마지막에 이제 끝내면서 마무리를 짓는 와중에 저만의 그런 고집과 그런 좀 강함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이제 받은 거죠. 왜냐면 그분은 빨리 끊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거를 끈질기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왜 왔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제 오늘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런 피드백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서도 피드백 받으면 좀 다 비슷한데 또 다른 부분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뭐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바뀌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을 사실상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진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바라지만 말고 부러워만 말고 나는 지금 그럼 무엇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사람을 당연히 만나야겠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또 뭘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나를 꾸준히 알려야 돼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제가 콜드콜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진짜 사람들을 만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콜을 안 했다면 그냥 중간에 여러분들 끊기잖아요. 네, 저 어디 누굽니다. 끊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고객들 입장에서 잡는 입장에서는 그걸 말해주길 원해요. 끊으려고. 본인이 필요 없는 걸 시간 내고 싶지 않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벌고 내가 알려줘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노를 얼마나 받는 줄 알아요? 만약에 진짜 거기서 몇 통화를 했었지? 한 50, 60 통화 중에 한 4개, 5개 이 정도로 받거나 뭐 80개 했을 때 4개, 5개 했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보통은 그래도 못 잡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 막 제가 분양회사에 내가 했을 때 막 200콜, 100콜, 150콜, 200콜 했을 때 확률보다 확실히 많이 잡히는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거절 이런 훈련이 여기에서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절받는 것에서 그 막 화도 났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스를 받을까 고민을 또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 또 이제 상담을 가서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우리가 그 시장 그 대중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거절을 하고 하는지가 이제 보여질 거잖아요.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로 이제 나누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말빨 연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콜과 유튜브가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 더군다나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지는 못해도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는 정말 돈 안 들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다 안다. 그리고 다 해봤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네가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네가 어디까지 그러고 해봤는지, 그 해봤는지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냥 뭐 일반 사람들한테 맡겼는지, 업체한테 맡긴 건지, 아니면 네가 직접 네가 얼굴에 나와서 해봤는지, 진짜 다 쪼개고 나면 진짜 서로 다름을 알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전에 이 사람이 말할 수 있게끔 그 상담사가, 내가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끄집어내는 것의 훈련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상담 사람들하고 진짜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계속 거절들을 받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안 되는지가 결국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구독자가 많아도 돈을 못 버는 것보다 구독자가 많아도 적자이고,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서 돈을 한창 잘 벌다가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내 기술력과 내 진짜 그러니까 내 기술력을 키워서, 근데 그 기술력을 사기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돈을 버는 가치예요.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키워야 내가 뭐 200명이 되든 유튜브 600이 되든 300이 되든 400, 500이 되든 거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요. 저도 200명, 한 270명 정도인데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문의들이 많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그 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빨리게 늘겠죠. 그러니까 되게 얻는 이득들이 많아요. 결론은 유튜브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내가 나를 탄탄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받고, 고객들은 그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뭐 알고도 거절할 수 있고, 모르고도 거절할 수 있고, 그냥 하는 거절일 수도 있고, 뭐 미루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잘 그 사람들의 거절을 잘 다시 거절하면, 그래서 클로징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저희 아이승환 대표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계속 저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멈추자. 사람들 만나는 거 이제 지겹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질문해주고 생각해주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것들도 좀 돌아보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꾸 결과만 가지고 내가 못했구나를 그냥 딱 쉽게 끝낼 거를, 내가 잘한 부분이고 뭐고, 내가 오늘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게 뭐지? 좀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자꾸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을 자꾸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콜드콜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콜드콜을 했을 때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코칭을 받았을 때의 내 생각과 관점들이, 그러니까 또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부분들이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게 팀워크잖아요. 협력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장인 정신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시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유튜브도 하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안 할 걸 알기에 유지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 경험과 실수했던 경험들을 올리는 것도 다 그래요. 이게 사실 현실이지. 막 이것만 하면 쉽습니다. 아유, 쉽기까지가 굉장한 많은 피 흘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많이 틀려봐야 되고 그 틀림을 또 겪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또 이겨내야 되는 이게 말이 이렇게 되지 매 순간 싸워야 돼요. 왜냐면 진짜 콜하기 싫고 상담하러 다니기 싫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상담했을 때, 아, 좋아요. 저도 해주세요. 라면 너무 재밌겠죠. 근데 그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계속 거절하거든요. 비슷한 거절들을 계속 들으면, 아, 내가 또 여기서 멈춰있네? 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아, 나 진짜 똥멍충이 있네?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고, 아, 저 사람들은 근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요즘 사람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자신한테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구나. 알면 그냥 사람들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막, 오늘은 또 그런 말도 있어. 자기는 돈을 쫓지 않는데.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진짜 싫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그 의미도 아마, 그분은 누구를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거를 자기는 더 원한다. 이 말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고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우린 경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제가, 아, 그걸 보면서, 와, 나는 측은지심, 이게 뭔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나? 왜냐하면, 자꾸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하지? 거기에 그 다음이 없을 때, 근데 또 우리는 가야 된다 이거지.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말을 더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서 내가 돈을 더 못 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유튜브는 하셔야 되되, 구독자와 상관없이 돈은 억대로도 벌 수 있다. 그거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내실이 탄탄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따라오는 시스템이란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그 가치를 높여야 된다. 결국엔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구독자가 막 500명, 600밖에 안 됐는데 억대 연봉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멋진 부분이에요. 그게 수치적으로 나왔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그 분들은 더 많이 피 흘리기를 하고, 더 많이 싸워낸 거예요. 그 결과만을 바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과정에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 미리 다 앞서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다. 그냥 그 속도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묵묵히 해내야 한다. 그거를 매일, 매 순간, 매 시, 매 초 싸워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